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 HSK 적중특강 5급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험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10월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9월달 시험을 참가하고 여러분들께 그 시험 리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저의 마음과 학생분들의 마음은 또 많이 다르죠. 마침 저희 같은 고사장 안에 저희 반 학생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어땠어? 괜찮았어? 왜냐면 저는 너무 괜찮았거든요. 아, 이번 시험 학생들이 진짜 잘 보고 왔겠다. 선생님 너무 쉬웠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다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제 학생의 말은 어려웠다. 선생님 하나도 안 들렸어요. 막 독해도 너무 어렵고 뭐 긴장해가지고 답도 못 찾은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개인톡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들이 오는데 특히 듣기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듣기는 저의 판단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여러분들께 적중특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요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 정도는 동요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들기조차 힘들다. 소리도 안 들리는데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한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독해 마치 듣기지만 독해처럼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늘 항상 분석적으로 세거든요. 이 듣기 일부분, 2부분 합쳐서 대화형 문제가 총 30문제인데 그중에 정말 5문제 빼고 나머지 25문제는 들리는 대로 정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시험에 참가했던 분들은 너무 들리는 대로 그 한자가 보이니까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함정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비껴나가서 답을 다른 걸로 고른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난해할 만한 그런 한자들을 보기에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답 고르기 어렵게끔 만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겠지만 지난 시험에 대비했을 때는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 들리는 대로 정답 찾기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평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듣기는 좀 하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형 5가지를 알면 답을 쏙쏙쏙 찾아가는데 쏙쏙쏙 찾아가면서 플러스 여기에서 동요 묻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독해 3부분이 조금 난해했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쓰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맨날 나오는 받자문, 맨날 나오는 빼이자문, 맨날 나오는 사용문, 그리고 맨날 나오는 짝꿍 단어들 변함없이 그렇게 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여기는 요소가 어휘 속에 있었어가지고 오늘 그런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간 정도였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무난한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 듣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 일치형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듣기는 한자 소리 익히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 1부분에서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단어도 단어지만 문장 집어넣기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날 나오는 받자문, 빼이자문. 맨날 나오는 거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3급, 4급부터 나왔던 그 받자문, 빼이자문 5급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급, 4급과 다르게 5급에서는 받자문과 빼이자문을 어떻게 내는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듣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9월 그 듣기 시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 대화형 문제는 총 30문제인데요. 그중에서 5개를 빼고는 전부 다 소리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라고 페이지에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 플러스 이 출제자가 학생들이 함께 함정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그런 애들을 같이 옆에 써놨으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 저거 소리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잠깐 이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반드시 여러분 노트에다가 메모하고 병원까지 쓴 다음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독해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 일부 친구들은 물론 여기 지금 병음이 있긴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보자마자 저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일 때, 저 할인하다 세일할 때 그 그 다음에 저는요 끊다, 부러뜨리다 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거, 나무 뿌리를 부러뜨리다 할 때도 바로 이 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저라고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도 독해지만 듣기에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쓰면요, 맞아요. 그 끊다, 접다라는 저가 맞습니다. 근데 뭔가 날카롭게 이렇게 쭉 밴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얘는요, 차이라고 있습니다. 차이. 병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이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20살 때 처음 갔었는데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중국은 굉장히 아직 발전되지 않은 지역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오래되고 낡은 집에 이 한자가 많이 써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그럼 이 집은 곧 뭐 된다? 네, 철거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차이 하면 철거하다, 뜯다, 헐다 라는 그런 뜻이고 이번 시험에서도 이렇게 집을 철거하다 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차이 듣자마자 그냥 차이를 답으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는데 왜 냈다고요? 학생들이 저하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리의 차이점을 꼭 익혀주셔야 돼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암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시키거든요. 소리랑 의미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까 이 차이가 철거하고 뜯다라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차이, 철거하다. 다시 한번. 차이, 철거하다. 그냥 두 번만 읽으시면 뭐야 어처구니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두 번만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영혼 속에 이제 완전히 캡처가 될 것입니다. 차이, 철거하다, 뜯다 라고 꼭 기억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편지 봉투를 뜯다 할 때도 되게 신기하게 바로 이 차이를 씁니다. 이 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본드나 못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 접합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뜯을 때 쓰이는데요. 편지 봉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픈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떼어서 봉투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다 할 때도 차이 신펑이라고 바로 차이를 쓰니까 같이 짝꿍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슈즈가 또 들리는 그대로 빛인데요. 슈즈가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출제자가 왜 냈냐면 딱 봐서 알다시피 리오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리오는交流, 교류하다 할 때, 그리고 리올이 유창하다 할 때 바로 쓰이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는 부수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삼수변, 물입니다. 근데 그 빛을 나타내는 아이는 빛은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근데 옛날에는 빛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한정적이었고 특히 나무 빛을 좀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빛은 재질이 나무였기 때문에 부수가 지금 나무 목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리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슈즈. 다시 한번 슈즈라고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듣자마자 슈즈 얘를 바로 답으로 고르는 거죠. 자, 슈즈는요. 우선은 구매하고 사다라는 돈 간단하죠. 마에 샀다. 마는 여기서는 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손잡이, 자루가 달린 것 세는 양사로 쓰인 것이며 빛 같은 경우에도 빛을 잠깐 그려볼까요? 칫솔 아니고 빛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머리를 빗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손으로 잡기 위한 전문적인 손잡이 부분이다. 자루 부분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사 이 마하고 짝꿍이 되고요. 말러 마 슈즈 그러면 빛을 하나 샀다로서 이런 문장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 슈즈 이 빛을 사용해서 슈터 머리를 빗다로써 이 슈가 또 동사로서 빗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니까 같이 또 짝꿍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단어 직업 중에 어떻게 읽으면 절대 안 되냐면 바로 호이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콰이지라고 읽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콰이지 듣자마자 얘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근데 이 소리를 계속 회의로만 기억하는 친구들은 계속 콰이지에게 지금 가서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콰이지라고 들려주는데 한 번도 얘를 콰이를 읽은 적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답으로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리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담임하고 맡아라는 딴련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무소 이런 식으로 많이 짝꿍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오른쪽에 이번 시험에서 같이 짝꿍으로 났던 그리고 또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5급에서 좋아하는 직업들 제가 잠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BNG 읽기 힘들겠죠.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BNG는 편집자, 에디터이고요.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设计师, 설계사, 디자이너 엄청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秘书, 요번에 얘랑 같이 짝꿍으로 나왔어요. 秘书는 바로 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답이었지만 다른 시험에는 얘네들도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제가 왜 그런 예측을 했느냐. 학생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와 정말 청취 잘 봤다라고 하겠지? 라는 그런 예측을 왜 했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그냥 다 정답이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竹子, 대나무, 양台, 베란다, 그 다음에 摔倒, 넘어지고 자빠지다. 그 다음에 节能灯, 에너지 절약 등. 그 다음에 紧张, 긴장하다. 심지어 睡觉.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읽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지어 睡觉까지 혹은 심지어 紧张까지 그냥 들리는 대로 보기에 있었고 그냥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놓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기까지 한 뭐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열어보고 펼쳐볼 것이 바로 단어장이에요. 사실 단어장 공부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어도 중국어지만 영어 단어장 생각해보면 A만 까맣죠. A만 보잖아요. 우리가 A 부분에 있는 애들만 막 체크하고 거기만 손때가 타고 B, C, D는 좀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부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지 나머지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되게 지루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공부하실 때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단어가 잘 외워져요. 그날 배웠던 청취 내용, 그날 배웠던 독해 내용, 그날 배웠던 쓰기 내용들 속에서 내가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어려운 한자들을 내가 맨날 정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평상시 공부입니다. 그럼 단어장은요?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 아니면 2주일 전에 그때부터 펼쳐보셔야 돼요. 첫날은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둘째 날은요. 그 읽지 못한다고 남겨둔 애들 있죠? 걔네들만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날 내가 읽을 줄 아는 단어는 다시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날 내가 못 읽는다고 또 남겨놓은 애들 있죠? 걔네만 또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한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단어장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셔야지 그래야지 정말 이런 1차원적인 문제들 그냥 들려준 대로 슈즈 들리는 그대로 차이 들려주는 그대로 조즈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애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장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고 특히나 IBT를 참가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알아야지 뭐라도 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IBT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단어장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듣기가 특히나 듣기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소리 인치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어장을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듣기, 보기, 본문, 병음을 열심히 보시면서 정확하게 읽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요 묻는 문제가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짝 또 보여드리면 자 우선 남자의 말부터 함께 보세요 여러분. 爸爸总是随便扔东西. 아빠는 항상 아무렇게나 막 물건을 던져버려. 我真是受不了.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여자가 这是他从小就养成的习惯. 이건 아빠가 어릴 때부터 기른 습관이란 말이야. 改变习惯不容易.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아. 라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만약에 男的是怎样的态度. 남자는 어떤 태도냐 그러면 남자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我受不了.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라고 受不了로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질문을 보시면 여자는 어떤 태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 메시지를 정확히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뭐였냐면 바로 리지에 이해하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음미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음미하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이를 정답으로 고르는 것. 이게 바로 동의어를 묻는 문제들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 출제 방식이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 시험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소리를 정답으로 내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 2개 정도 더 준비했는데요. 본문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다음에 디엔진지도 알리엔. 그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단련을 해.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그 운동선수는 한 진선, 굉장히 근면성실하다. 이게 정답이었고 하나 더. 为你和儿子
做了.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지금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직장 관계 뭐 이런 게 나왔는데兒子 이거 들은 다음에 아들이라는 거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시 단어 중에 가족 관계는 후치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답으로 고는 문제였죠.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정답되는 요소들만 지금 쏙쏙쏙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야 할만하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의미를 완전히 파악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답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소리를 그대로 내는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원장을 읽었냐 아니거냐 본문 내용을 평상시에 읽었냐 아니거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에서 여러분들이 들린다라는 거는 입의 수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듣기 부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유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에이 어려운 문제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감으로 풀죠. 감으로 푸는 것의 위험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으로 푸는지 제가 그 학생의 빙이 됐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那个孩子说, 그 아이가 얘기했대요. 是因为他还没吃饱. 배가 부르지 않대요. 배가 안 부르다고? 그럼 배가 안 부른 이유가 정답이겠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桌子上什么吃的也没有. 이 테이블 위에는 어떤 먹을 음식도 없다. 그래서 답을 D로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형 문제, 독해 1파트에서 문장형 문제를 푸는 우선 가장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원래 얘는 빈칸이 없는 완벽한 글, 완벽한 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얘는 빈칸이 없었어요. 그냥 완벽한 글이에요. 근데 시험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구멍을 뚫어볼까? 그럼 애들이 틀리겠지? 하고 일부러 여기다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을 보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같이 넣으면 애들이 헷갈려서 답을 못 찾겠지? 해서 제일 그럴싸한 아이들을 옆에 같이 배치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문은 무엇이냐? 원래 자기 주인, 자기 자리 주인 찾아주기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독해 1파트에서 문장형 문제를 풀 때에는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 그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접속사 호응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4급에서는 접속사를 어디서 물어보죠? ABC 문제에서 물어보죠. ABC에서 순서를 따질 때 ABC인지 BAC인지 CBA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때 접속사를 만약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既然那么就不是A, 而是B 이런 식으로 虽然但是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아는 친구들 금방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것의 다른 변형 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5급에 와서는 ABC 문제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독해 1부분에서 접속사가 들어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밖으로 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접속사들과의 호응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딱 보자마자 접속사 호인 걸 알아차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마치 상을 주듯이 그런 문제로 지금 내는 것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접속사 호응이 앞뒤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반 정도라면 나머지 절반은 접속사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접속사가 없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중국인이 풀어도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한국인 선생님이 풀어도 이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푸시냐면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도려되어서 요 자리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정답은 ABC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정답 문장은 앞뒤 문장 간의 연결성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앞뒤 문장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데요.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빈칸 문장 앞뒤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를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한다고 해서 보기만 본다고 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쪽 문장만 봤을 때는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那个孩子说, 그 아이가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난 적 있으세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他是谁?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앞쪽만 봐도 안 되고요. 뒤쪽만 봐도 안 돼요. 앞뒤를 다 보셔야 돼요. 앞뒤 한 문장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앞뒤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접속사가 없이 대입법으로 푸는 문제. 자, 이 문제. 지금 제가 페이지에 준비하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접속사
접속사 호응 문제입니다. 4급, 5급, 6급 접속사는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4급 거를 5급에서도 물어보고 4급 거를 6급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5급 이후에 6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지금 이 접속사를 지금 완벽하게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5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인 까닭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之所以是因为 호응입니다. 이 호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4급부터 6급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 문제가 나오는 모양만 좀 달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호응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으로 봤을 때 배가 안 부르군, 배가 고프군, 그러면 먹을 게 없어야지 해서 D다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한번 제가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B가 정말 호응 관계로서 답이 되는지 함께 보시죠. 那个孩子说,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小兔子之所以在哭, 그 어린 토끼가 在哭 하면은 울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이죠. 울고 있는 까닭은 是因为 무엇 때문이다? 它还没吃饱. 걔는 여기서의 타는 토즈겠죠? 그 토끼는 아직 没吃饱. 배불리 먹지 못했고 여전히 想要吃点东西. 음식을 여전히 좀 먹고 싶어 하는데 근데 家里 집에는 已经没有了. 다 떨어진 거죠. 没가了 함께 쓰이고 가운데 명사가 오면 可吃的东西 먹을 만한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그럴싸했다라는 제가 D만 넣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책상 위에는 什么吃的也没有. 무슨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배불리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접속사이고 혹시 접속사가 없다면 그러면 대입법으로서 집어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앞뒤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다음 문제는 제가 이번 달 시험에서 약간 좀 비슷하게 변형해서 갖고 온 건데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이 빈칸에 역시 문장을 집어넣는 건데 이걸 풀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접근해요. 대충 보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연구, 자주, 모르겠다. 심리,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건강이 나왔네? 그러면 심리학자가 뭔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나 보다. 그러면 건강 얘기는 어디 있지? 여기 심신의 건강이 중요하다? 정답 그러면 A. 이렇게 답을 찾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대충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얘겠지. 이것은 정말 유효한 것이에요. 우선 어떻게 풀라고요? 그러면 이 빈칸 주변에서 1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없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귀찮죠. 오래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 중국인도 이렇게 풀고 한국인 선생님도 이렇게 풀고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대입법이라는 거는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과학자 만난 적 있으세요? 이 심리학자 연구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쪽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뒤쪽까지 한 문장 쭉 다 본 다음에 집어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찾는다. 이런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那位心理学家研究表明에서 表明도 동그라미 하시고 꼭 외우셔야 돼요. 表明의 동의어는 무엇이죠? 드러내, 보이다 라는 드러내 현, 보일 시라는 显示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주어가 연구, 통계, 조사, 결과, 테스트 이런 것들일 때 이런 애들이 뭐뭐 했다라는 짝꿍 동사로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연구에서 뭐라고 밝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빼고 那些 그 몇몇에 그 말할 수 있다. 常常被拥抱的人 拥抱는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몇몇에 자주 포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소질, 즉 심리, 그냥 마음이 마땅히 비 누구보다 缺乏这些的人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즉 포옹을 많이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대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몸의 건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요? 자주 포옹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포옹이에요. 포옹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냐면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자, 그 심리학자의 연구는 밝혔다. 심신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옹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B 보세요. 그 심리학자의 연구는 밝혔습니다. 拥抱 포옹은 有助于 어디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健康,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몇몇에 자주
포옹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얘는 훨씬 매끄럽죠. 왜 매끄럽겠어요?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앞뒤에 껄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그런 문장들, 아닌가? 이런 거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자마자, 보자마자, 아, 이거야!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장을 답으로 찾으시고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형 집어넣기 문제는요, 꼭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각 지문별로, 지문이 4개잖아요, 여러분. 지문별로 하나씩 나왔을 때도 있었고, 적어도 하나씩은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씩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감으로 풀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단어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꼭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친구도 그럴 거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각각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접속사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5급을 참가하면서 한 번도 접속사를 보지 않았다. 그거는 가지 말아야 돼.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딘가에 접속사 정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접속사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짝꿍까지. 내가 만약에 찌란, 너머쭈, 진관, 그러면 但是 이렇게 바로 나올 때까지 접사를 짝꿍으로 계속 보시고 준비하고 가셔야지 이런 문제 절반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어 정리 꼭 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이번 달 시험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가 누구예요? 빠, 그렇죠. 빼이, 그리고 사형문 이런 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날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들 호응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이거는 3급에도 나오는 어법이고 4급에도 나오는데 5급에도 또 나온다니 그럼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아까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지나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바라는 빼이라는 어법적 구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바는 폼사가 무엇입니까? 개사, 전치사. 그래서 위치가 어딥니까? 주어와 수어 사이에 끼인 말. 그 다음에 왜 전치사라 그러죠? 전명구. 그래서 이 바다음에 명사가 오고 주어가 얘는 해석이 을르리니까 주어가 이 바다음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버리다 라는 처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받자 처치문을 만든다 라는 이 틀은 3급 문제에서도 이렇게 푸셨고 4급에서도 이렇게 푸셨고 5급에서도 푸셨어요. 그러면 각 급수별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출제자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휘겠죠. 동사를 어렵게 아니면 처치를 당하는 이 대상, 명사를 어렵게. 왜냐면 구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쓰기 문제도 어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달, 2달 동안에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풀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한, 구매한 문제집에서 풀었던 그런 쓰기 문제들 왜 틀렸어요? 어법적인 것도 어법적이지만 한 대다수 70%는 단어를 몰라서 푸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법 관련 문제들 있잖아요. 대신 기준은 기출문제, 변형 문제라든지 기출문제를 기초로 해서 만든 문제집들만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른 뭐 중국의 유명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대학교에서 만든 이런 거는 단어에 막 6급 단어 있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배제해버리고 기출문제를 기초로 만든 그런 문제집들 당연히 파고다 종합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절대 광고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 중에서 어법도 어법이지만 내가 단어 때문에 틀렸다는 애들 여러분 시험장의 출제자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틀렸거든. 근데 또 틀렸거든. 그들에게는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쓰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속에 있는 내가 틀렸던 어휘 때문에 틀렸던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말이 좀 길었죠? 자, 우선 단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어부터 얼마나 어렵습니까? 띠타는 바로 양탄자, 카펫, 너무 옛날인가요? 러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이 단어를 좀 재미있게 암기시키려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러그나 카페트 같은 경우는 땅에 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털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깔아놓은 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느냐? 말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다양한 동사가 있지만 담화, 담화할 때 말할 담자가 있잖아요. 이거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소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탄이고요. 소리는 띠탄이고 그 다음에 양탄자. 이 문제 왜 틀렸을까요? 발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띠탄이 뭔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카페트, 양탄자, 러그라는 이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단어 싸짜일러. 자,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싸라고 읽어서 깜짝 놀라셨나요? 선생님이 지오 아닌가요? 지오 한번 써볼까요? 지오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칠판에 있는 싸하고 지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선 술은 액체죠. 알코올 액체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수,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술병이에요. 그래서 술이기 때문에 술병 안에 술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오, 술이라면 오른쪽에 보시면 엥? 술이 사라졌네요. 왜 사라졌을까요? 싸. 소리랑 의미랑 얘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싹 쏟았다. 뭔가 싹 쏟았다. 이런 느낌이죠. 싹 쏟았다. 그래서 쏟았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물이, 액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어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순배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지금 싸 다음에 뒤에 장소 목적어를 이끄는 짜이가 있죠. 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 장소 목적어가 와서 장소 명사가 와서 어디에 쏟았다라는 이 구조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지오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풀지 못하는 거죠. 바의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단어를 어렵게 주어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보다는 요거에 대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책임지고 외우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외우지 않고 시험장 가서 맞추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적년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외우고 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수로는 싸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싸, 짤 이건 뭐 3급, 4급 때부터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뒤에 장소 명사가 와서 어디에 쏟다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러그, 카페트,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구매하고 빨고 어떻게 버릴 수도 있는 사물이잖아요. 하지만 사물 다음에 뭐가 붙으면 상하, 전후, 좌우, 동서, 남북, 북은, 근처, 안팎 바로 뭐죠? 방위사. 방위사 붙으면 그것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짝꿍이 됩니다. 띠탄쌍. 그래서 카펫 위에 쏟은 것입니다. 바는 뭐뭐 을르리라는 개사 전치사로서 어디 앞에 오는 겁니까? 네, 동사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메이는 뭐겠어요? 주어겠죠. 그래서 여동생이 커피를 어디에다가? 네, 러그 위에다가, 카펫 위에다가 싸 쏟은 겁니다. 단어를 알고 문제를 푸니까 훨씬 쉽죠. 정답 보여드리면 메이메이, 여동생이 동사는 싸 쏟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짜이는 결과보호라고 하죠. 장소 목적어 이끄는 결과보호. 그래서 띠탄상 어디에다가 장소 목적어, 장소명사, 러그, 카펫 위에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는 개사구, 전치사로서 주어와 수로 사이에 위치가 된 것이고요. 구조는 기본이에요. 어휘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휘. 그래서 이 어휘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빼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빼이자문 공부할 건데요. 빼이자문은 기본적으로 3급이나 4급이나 5급이나 뭘 물어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흐름이죠. 주어가 빼이 다음에 명사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다. 이런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어에 의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는 은느니가 라는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주어는 얘는 얘에 의하여, 얘가 개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명구, 뒤에 있는 명사랑 짝꿍입니다. 주어가 빼이 다음에는 명사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다. 이런 기본 구조를 3, 4, 5급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급에 와서는 플러스 어휘가 첨가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런 구조도 구조지만 왜 틀렸을 가능성이 크냐면 맨 앞에 있는 레이성을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것입니다. 레이는 이제 듣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날씨인데요. 자, 짝꿍이 있어요. 나 레이 샨디엔인데 나는 쾅쾅쾅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죠. 이게 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밭은 땅이죠, 여러분. 땅으로 쏟아집니다. 뭐죠? 쾅쾅쾅 치면 하늘에서 밭으로 비가 뚝 떨어진대요. 바로 천둥치다. 그것이 바로 따레이죠. 따레이. 그러면 천둥의 짝꿍은 뭐죠? 번쩍. 번쩍이는 번개겠죠. 그래서 번쩍이다라는 샨과 함께 전기 전자를 써서 샨디에 그러면 번개치다가 됩니다.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 청지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들리는 대로 달레이샨디엔 듣자마자 그냥 보기에 달레이샨디엔 있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병음 없이 읽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듣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지금 정리해 놓으시고 아니면 여러분 단원점 보면 분명히 있어요.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응용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 대신에 여우로 바꿔 나옵니다. 그러면 有雷闪电이 되고 이것도 有雷闪电 듣자마자 打雷闪电 혹은 有雷闪电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를 듣다가 어디선가 저 멀리 요들송이 들린다. 有雷有雷滴 아 그러면 천둥번개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한자를 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눈으로 보시면 치면 하늘에서 비가 밭으로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한자도 잘 외워지겠죠? 그러면 레이성은 뭐겠어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됩니다. 천둥 소리. 쟤만 안다면 나머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시아, 쿨러에서 시아는 물론 놀래다, 놀래키다 어렵죠. 하지만 쿨러, 울었다라는 수로잖아요. 이건 이 자리에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해서 울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남동생이 레이성 천둥 소리에게 놀라서 우와 하고 울었겠죠, 여러분.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정답 볼게요. 띠디 남동생이 얘가 주어요. 남동생이 빼 뭐에 의해서 레이성 천둥 소리에 의해서 시아 깜짝 놀라서 쿨러 울었습니다 라는 이 빼이자문이 완성이 됩니다. 어려운 듯 쉬워요. 쉬운 거는 그냥 기본 구조만 묻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은 단어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듣기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기 지금 일보 직전이시니까 단원장을 계속 매일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쓰기 같은 경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쓰기 파트에서 내가 틀린 문제 중 단어를 몰라서 틀린 문제들은 그게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는 문장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음 시간에 꼭 나왔거든요. 10월 시험에도 나올 거고 11월 시험에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10년 내내 매달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분명히 나오니까 이런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접속사까지 잔소리가 너무 많았나요? 접속사까지 꼭 외우고 시험장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학원에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적중특강을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고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이었다면 더 많이 잔소리했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그럴 건데 사실 저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수업 시간에 막 쏟아붓지를 못하니까 그나마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속 배꼽부터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네요. 제 진심 어린 이런 마음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잔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심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효과를 보면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장 가서 긴장하지 마시고 잘 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再见